자, 이번 강의는 이제 자기 회로로 갑니다.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전자기, 자석의 기운, 자기 회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기 회로는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이제 전기와 자기, 그렇죠? 이거에 대응되는 회로는 우리가 전기 회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우선 자기 회로는 이렇게 자, 철심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아가지고 뭐 n번 감았다, 여러 번 감은 거죠. 이럴 때 전류를 딱 흘려 보내게 되면, 그쵸? 여기에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자개가 발생하고, 자개가 발생한 거에 의해서, 그쵸? 자석화가 된 거지, 그치? 자석이 된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철심에 바로 자석이 이렇게 흐르게 됐죠. 자석이 흐르게 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자기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뭐 전기 회로에 우리가 어떤 상대적으로 전기 회로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전기 회로에서의 이쪽 기전력이죠. V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항에 우리가 뭐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져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법칙, 오음의 법칙이죠. V는 IR,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알고 있죠. 그럴 때 여기에서도 지금 뭔가, 그쵸, 자속이 발생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기 회로의 전류에 우리가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속이 흐르고 여긴 전류가 흐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기전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기전력이죠. 그러면 이것도 자속이 만들어져서 흐르게 하는 힘이 만들어질 텐데, 바로 그 녀석을 우리가 기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치? 자속 파일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자력이다. 그러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될 때는 F 이렇게 쓰고요. 또 특별히 뭐 구분해서 쓸 때 FM 이렇게 써서 마그네틱, 우리가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힘이다. 그래서 FM 쓰기도 하고, 또 그냥 F라고 쓰기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처럼, 그치, 기자력, 자석을 만들어서 흐르게 하는 힘. 여기는 뭡니까?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흐르게 하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자력이 되고요. 이 기자력은 전류를 얼마만큼 흘리느냐, 그리고 이 철심에 우리가 몇 번 선을 감았느냐, 권선 수죠. 그치? n회 감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요 녀석 자석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기자력 F를 그 전류와 권수, 감은 횟수죠. 이거의 곱이 여기에서는 기자력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전류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긴 조금 선을 가늘게, 여긴 좀 굵게 했죠. 즉 전류를 조금 더 강하게 흘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자석화, 그렇죠? 자개가 더 크게 일어나고 더 큰 자속이 흐르기 때문에 이 기전력은 전류에 비례하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바로 감은 횟수에 우리가 비례하게 되고요. 그렇죠? 많이 감은 만큼 더 이 녀석이 자석화가 되기 때문에, 그치? F는 NI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자력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I가 등장했으니까 뭡니까? 암페어, 단위는 암페어죠. 그리고 n번 감았다. 그래서 감은 횟수, 턴. 그래서 암페어 턴이 바로 이 기자력의 단위가 되는데, 바로 이 암페어나 또는 암페어 턴의 단위를 갖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자위였죠.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기자력은 일종의 자위와 같구나. 우리가 그쵸? 이 기전력, 이것이 뭐 전위라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대응되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기 저항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전류에 대응되는 그런 것이 여기 자석 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에 대응되는 개념을 여기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으로 자석이 흐르면 마냥 잘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자석을 덜 흐르게 하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자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석 파이가
여기를 통하게 하기 어려운 정도를 자기저항이라고 하고, 뭐 전기저항 R과 구분해서 굳이 쓸 때에는 역시 RM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회로에서의 저항, 바로 자기저항 RM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녀석을 잘 보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때 이 자기저항이 늘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자로라고 하죠. 자속이 통하는 통로를 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자로의 길을 이렇게 더 길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요 녀석 자속이 적게 흐르겠지, 그치? 거쳐야 될 산이 길이 많으면 그만큼 흐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바로 요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얘가 더 길게 되면 바로 자기 저항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저항은 자로의 길이 L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 철심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그려봤어. 얘는 두툼하게 두껍게 그렸고요. 이 녀석은 얍실하게 얇게 그린 거죠. 즉 이 녀석의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 녀석은 단면적이 훨씬 넓고요. 얘는 단면적이 좁겠죠. 넓이가 적겠지. 그치? 그럴 때 당연히 이 녀석으로 자속이 흐르기가 더 힘들겠죠. 넓게 흐를 때 더 자연스럽게 잘 흐르겠지. 그러면 얘는 좁아지면 자속이 더 어떻게 됩니까? 적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비례하겠네. 그쵸? 잘못했어요. 이건 자기 저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자,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 저항값은 좁으면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적게 흘러서, 그렇죠? 면적이 좁아지면 저항값은 더 커지겠다. 면적이 작아지면 자기 저항 이 값은 더 커지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기 저항은 S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져다 써보고, 그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에 이 자로, 철심, 뭐 철을 쓰느냐, 그쵸? 또 다른 뭐 알루미늄을 쓰느냐, 또는 다른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물질의 투자율이 다르겠죠. 이 녀석의 투자율, 이 녀석의 투자율. 그래서 투자율은 뭡니까? 투자율은 자속을 통과시키는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뮤가 크다는 건 얘가 잘 흐르게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크다는 것은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게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바로 이 녀석도 자기 저항이 뮤에 반비례할 것이다. 투자율이 크면 자속이 잘 흐르니까 저항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작아지니까 반비례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기 저항이 요거 뮤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자기 저항, 이 녀석은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죠. 그리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투자율에는 역시 반비례했죠.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가져다가 써보면 자로의 길이는 비례하고 단면적과 투자율에는 반비례하니까 바로 이 녀석들은 분모에 있어서 자기 저항은 뮤 S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어떤 물질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한번 이해를 해본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단위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자기 저항의 단위 이거고요. 얘는 헨리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녀석은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 뒤에서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자기 저항이 뮤 S분의 L인데, 그쵸? 이 녀석을, 그쵸? 자, 이 단위를 한번 이끌어내 볼까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더라도 L은 뭡니까? 단위가 미터죠. 그리고 투자율은 헬리퍼미터잖아요. 헬리퍼미터. 그리고 S 면적은 미터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것은 헨리 H만 분모에 남게 됐죠. 그래서 H분의 1 이렇게 나타내서 헨리의 역수, 요 녀석이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가 일단 될 것이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건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전기 저항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전기 저항은 기호로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그때의 전기 저항 기억납니까? 얘는 바로 고유 저항, 로우와 바로 역시 면적에는 반비례했죠. 면적이 크면 저항값은 작아지니까.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했지. 그리고 그때 이 고유 저항분의 1, 이 녀석을 우리가 K라고 소문자 K로 이렇게 쓰고요. 이 녀석을 도전율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도율 또는 도전율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오호 여기 로 대신에 우리가 K분의 1 이렇게 쓰게 될 수 있죠. 역수관계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은 KS분의 L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저항에서의 우리가 식이었지. 그치?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로는 어떤 물질이 단면적 1제곱미터에 또 길이 1m짜리 그 물질이 갖는 저항값을 고유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K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분의 1. 그래서 이것을 도전율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저항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자기 저항 Rm은 뭐였습니까? Rm은 그쵸 mu S분의 L이었는데 얘랑 구분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오호 뭡니까? 여기가 도전율 여기는 투자율 이렇게 오면서 자기 저항과 전기 저항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 아 이런 시계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외워야 더 잘 외워지죠. 알겠지? 오호 자기 저항은 이런 값을 갖게 되네. 자 이번에는 자기 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하 여기 지금 요 녀석에서 I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n번 감았을 때의 기자력을 우리가 F라고 했었죠. F 그리고 바로 NI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NI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자위의 단위가 암페어였죠. 또는 암페어턴 그랬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사실상 자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지. 그럴 때 여기에는 지금 자속이 흘러서 그쵸?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의 기전력이 V 자기 회로에서의 기자력을 F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여기에 흐르는 것은 전류 여기에 흐르는 것은 자속 이렇게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기 저항에서는 R 자기 저항은 RM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자 전기 저항에서의 오음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바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죠. V는 IR 이랬듯이 오호 이 자기 회로에서도 그러면 여기 요거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기자력 F니까 F는 NI죠. NI에서 바로 요 녀석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이 식으로부터 자 기전력에 대응되는 것이 기자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I에 대응되는 것이 파이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R에 대응되는 것이 여기 자기 저항이었기 때문에 RM 이렇게 집어넣어서 즉 F는 NI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요 녀석 이쪽 자기 회로 입장에서 보면 파이 RM F는 파이 RM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 F는 파이 RM F는 파이 RM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이 되겠다. 얘는 전기 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이니까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자기 회로의 이제 오음의 법칙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뭐였습니까? F는 NI였죠. 여기에서의 기자력을 F 그리고 그림을 자꾸 연상을 해봐요. NI 이거였고요. 이것을 이쪽 회로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속이 흐르고 거기에 자기저항 RM 또는 R 이랬을 때 바로 얘는 파이 R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 요것만 정확하게 외워주면 되겠지. 이거를 변형해 보면 자, 요 두 식으로부터 그렇죠?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식으로부터 R은 5분의 F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두 식으로부터 R은 5분의 NI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진 맙시다. 요거 하나 정확하게 외워서 그쵸? 자기저항 값을 우리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아까 자기저항 단위 뭐였습니까? 암페어턴 웨버
그리고 헨리의 역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치? 자, 여기를 한번 보면 그쵸? 여기를 보니까 I 암페어고요. N 가문 횟수니까 턴이고, 그리고 자속 어떻게 됐습니까? 웨버죠. 단위 웨버 이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이고, 또 이거를 풀어보니까 헨리의 역수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알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저항, 이건 전기 저항이야. 여기에서는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의 역수가 뭐였습니까? 바로 얘를 컨덕턴스라고 해요. G라고 표현하고, 얘는 컨덕턴스 이름이야. 이름. 전기 저항의 우리가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의 역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은 퍼미언스라고 한대요. 퍼미언스 기억을 해둬야 돼. 자기 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수니까 퍼미언스의 단위는 이 녀석도 그러면 이거의 역수인 헨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질 자체를 우리가 퍼미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그 성질, 그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기억납니까? 우리 앞에 정전계에서 우리 정전 용량, 그 녀석의 역수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바로 엘라스턴스였죠. 엘라스턴스.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던 거지. 자기 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 정전 용량의 역수는 엘라스턴스. 그렇죠? 그리고 전기 저항의 역수는 얘는 특별히 G라고 쓰고요. 컨덕턴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기자력은 바로 이 녀석에서 파이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힘. 그래서 I를 몇 번 감았느냐. 그래서 NI 이렇게 되고요. F라고 쓰자는 거지. 단위는 암페어턴.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은 이 녀석 이 자로를 이 파이가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 우리가 자기 저항이라고 하고 뮤 S분의 L이다 그랬었고요. 암페어턴 퍼 웨버. 그쵸? 또는 뭐라고 쓴다고요? 바로 헨리의 역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이것도 다시 전기 저항에서의 R은 그럼 뭐였습니까? 전기 저항의 R은 얘는 KS분의 L 같이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같이 외워야 돼. 얘는 도전율. 그쵸? 얘는 투자율. 그리고 또 도전율의 역수가 고유 저항이니까 로 S분의 L이라고 해도 좋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F는 NI인데 바로 요 녀석이 기자력 F라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값이 파이, 또 여기에서의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그렇죠? R이라고 하면 바로 F는 파이 R 또는 F는 R 파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외우면 뭐 R을 얘네 둘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얘네 둘의 관계로부터 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은 변형이니까 따로 외우지 맙시다.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가 자기 저항의 단위. 이 단위도 시험에 가끔 자주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헨리의 역수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죠? 둘의 유사성 또 조금은 다른 점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봐야 더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 회로는 여기 기전력, 그렇죠? V, I가 흐르게 되고요. 저항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가 N번 감았을 때 기자력 F라고 표현하고요. 그치? 파이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도 자기 저항 R이 존재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기전력을 뭐 V 또는 E라고 하죠. V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V는 IR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자기 회로에서의 기자력 뭡니까? F라고 쓰고요. I와 N회를 감은 거죠. F는 NI. 그리고 여기에서의 오음의 법칙 바로 R파이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기자력은 단위가 암페어턴이다 그랬었지. 그리고 이런 걸 갖는 걸 보니까 이 기자력 자체를 자위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는, 그쵸? 요 식에서부터 I는 뭐 R분의 E, 우리가 기전력을 E라고 했을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I는 R분의 V, R분의 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자속이 흐르죠. 전류에 대응되는 것이 자속이 되고,
파이죠, 파이. 그쵸?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파이는 R분의 F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속의 단위 웨버. 그 다음에 전기저항으로 가면 전기저항은 여기 R이었고요. 로 S분의 L 또는 도전율을 이용하면 KS분의 L 이렇게 표현하고요. 단위는 오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응되는 것은 이제 자기저항. 그래서 뭐 R이라고 역시 쓰기도 해요. R이 되고요. 여기 요 녀석을 좀 기억해서 KS분의 L이면 얘는 μS분의 L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기저항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 거지. 그리고 헨리의 역수가 되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도전율 뭐였습니까? K였죠. K는 요 녀석의 역수였죠. 고유저항의 역수. 그래서 단위는 얘는 모 퍼 미터가 됐죠. 모 퍼 미터. 그리고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여기 투자율이었죠. 그래서 투자율 얘는 헨리 퍼 미터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우리가 전류를 S로 나눈 거라면 자속 밀도는 자속을 S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회로에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기회로. 그쵸? 여기 자속의 밀도가 파이를 S로 나눈 거라면 전류 밀도, 요 전류를 역시 면적으로 나눈 것이 전류 밀도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또 전기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 V는 IR.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회로에서 F는 NI고요. 그쵸? 파이가 흐르고 자기저항 R이 있기 때문에 파이 R. 이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그때의 전개의 색이 라지라고 쓰고요. 뭐였습니까? 볼트 퍼 미터였지. 전개의 색이 볼트 퍼 미터. 그쵸? 그 다음엔 자개의 색이 요 녀석. 여기 단위가 볼트 퍼 미터. 이 녀석도 자개의 색이 바로 암페어 턴 퍼 미터. 요거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는 기전력, 얘는 기자력.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는 전류와 전압 사이에 이런 어떤 직선적인 그쵸? 관계가 성립하지. 바로 R은 I분의 V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선형적이고 직선적이에요. 그쵸? 그치? 근데 이 기울기가 바로 이제 R이 되는 거고, 하지만 자기회로에서는 이 녀석 파이와 F 사이에 얘는 좀 비선형적으로 약간 이렇게 곡선적이긴 한데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얘는 직선적이고 얘는 비직선적으로 이 값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도선을 타고 흘러서 누설 전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자기회로에서의 또 차이점은요. 얘는 이 자속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해요. 이 자로 밖으로. 그래서 얘는 누설 자속이라는 게 있고요. 상당히 큰 편이다. 얘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이죠. 얘는. 그쵸? 얘도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전기회로에서는 그쵸? 인덕턴스와 컨덕턴스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죠. 그치?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따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여기 저항에 의해서 I제곱 R이라고 하는 손실이 일어나죠. 공급되는 전력이기도 하고, 또는 얘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자기저항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자기저항에서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류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떤 지점에서의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이 녀석이 합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자속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이것도 자속의 합은 0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에 의하면 그렇죠? 이 폐회로에서 우리가 모든 전압의 합은 0이 되고요. 여기도 그렇죠? 폐회로에서 모든 기자력의 합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잘 구분해서 이런 유사성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 점들, 그쵸? 그런 점들을 비교하면서 이 표로 정리한, 그쵸?
이 표 하나, 그쵸? 요 둘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구분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거에 대응되는 것이 기자력, 여기에 전류에 대응되는 것이 자속, 응? 그다음에 전기 저항, 자기 저항,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도전율에 대응되는 것이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응? 그렇죠? 그리고 오음의 법칙이 어떤 건지, 자기 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이 어떤 건지, 응? 그다음에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반복해서 더 자세히 봐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공국으로 가봅니다.